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답이다. 이 책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7페이지 15번 개업공개사 등의 우리 책 문제에는 개업공개사의 결격사유라고 했는데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직원도 될 수 없죠. 7페이지 15번 1번 중개업 종사가 가능한 것, 즉 개업할 수 있는 경우인데 1번 선고유예. 아까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3개가 있는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죠? 3번은 이 법 위반해야 된다. 저 법이 아니고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3년은 암기사항 46번에 정리해놨습니다. 15개. 자, 그 다음에 4번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이 자녀 형기가 경과되고 가석방 됐으면 3년 경과되어야 하죠? 가석방은 만기 석방된 날로 3년만 지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특별 사면도 3년 지나야 된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고 했죠. 20번 9페이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등록. 좀 전에 무등록은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 후발적 무등록이 있었죠. 그 무등록이 아닌 자를 했는데 1번 등록을 받지 않고 등록 안 하고 자격증도 안 따고 바로 하면 이게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이고요. 1번 9페이지 20번 문제입니다. 2번 부칙상 개업공개사가 폐업 신고한 후 중개업을 하면 폐업을 하면 무등록이죠? 네.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자, 3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상태에서 계속 중개업을 한 경우 제가 아까 교도소 복역 중 등록 취소되기 전에 탈옥을 해서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아니라고 했어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무등록이 됩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무등록이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무등록 아니라고 했어요. 4번, 답은 3번이고요. 등록 취소된 후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무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현업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 경기도 광주에서 여기서 가면 여주 이천이라면 광주라고 했죠. 그 광주 제가 광주에서 8년 살았는데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같이 학원 다니는 분인데 다른 데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한 분은. 근데 나 이게 개업했다. 독점이다. 중개사무소 신규 아파트 광주는 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이 가지고 그냥 산골짜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 독점으로 내가 혼자 개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줬어요. 친구한테. 등록 신청해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뭐 이 편한 세상 그 간판까지 다 달아놨어요. 이 편한 세상 이렇게 해놨는데 친구가 다른 데 하고 있다가 이전 신고해버려서 똑같은 이름으로 이 편한 세상 그렇게 해놓고 여기 무등록업자 중개업하고 있다. 간판 달고 다음 소개해달라고 민원 제기했다고요. 간판을 먼저 달면 똑같은 간판 못 달아요. 거기 바로 옆에는. 이전 신고는 사후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등록은 바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등록 처분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등록관청 쓸라온 거에 빨리 간판 떼라. 안 그러면 무등록으로 지금 민원 제기됐다.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물론 처벌은 안 했어요. 원래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정상 참작이 된 거예요. 등록 신청 이미 다 돼 있고 조금 있으면 등록 될 거니까 처벌은 안 했지만 간판 똑같은 거 못 따는 거예요. 그 저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 막 억울해서 욕하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 같은 여자분인데 2명 여자분들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편한 세상이니까 앞에다 뉴 이 편한 세상 해가 한 글자 더 넣으면 돼요. 신 이 편한 세상, 뭐 새 이 편한 세상 이런 거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맨날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둘 다 망했어요. 둘 다 팔아먹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가 또 그렇게 막 싸우다가, 욕하면서 싸우다가 또 언니 물건 있어요 하고 또 전화하고 그러더라고, 금방. 중개업을 하면 그 정도 돼야 돼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게 그냥 치고받고 욕하고 싸우다가 친목회 모임하면 그래요. 싸우고 욕하다가 한 사람 화장실 가고 나면 욕하다가 오고 나면 언니 이쁘다 막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힘들더라고. 저는 그걸 버티기가. 그 공부 잘하는 분이 중개업은 잘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통계가 못합니다. 딱 60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중개업은 잘하고요. 80점 이상 합격하면 개업 바로 하면 망할 확률 80% 이상입니다.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10페이지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이 3번인데요. 등록증, 양도자, 빌리 준 사람, 양수자, 빌린 사람, 뭐 대여하고 양도나 뭐 거의 같은 의미예요. 양도한 사람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아까 빌리 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제가 똑같다고 했죠? 네. 형벌은 똑같는데 행정처분은 좀 어려운데 행정처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격증 빌려주면 둘 다 자격 취소,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둘 다 자격 취소된다. O냐고 X냐.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행정처분이거든요.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이 행정형벌이고 제가 아까 둘 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징역벌금은 똑같다고 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를 빌린 사람은 취소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안 된다고.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만 자격 취소, 등록 취소되지. 빌린 사람은 아예 될 자격증, 등록증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빌린 사람은 형벌, 징역벌금은 똑같아요. 둘 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그래서 3번이 행정처분도 똑같이 받는다. 이 말이 틀렸다고. 행정처분이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만 되는 거지 빌린 사람은 할 게 없다.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인데 뭔 등록 취소를 하냐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하고 병행해서 이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 102페이지 명칭 및 성명표기입니다. 명칭 및 성명표기. 자, 명칭 및 성명표기인데 먼저 명칭 표시입니다. 명칭 표시. 명칭 표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명칭만 사용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이거는 벌칙 처벌 규정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개 이런 말 써도 상관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보면 아파트 같으면은 뭐 이 편한 세상, 레미안 그 아파트 이름을 씁니다. 프로지오 이런 거 이름을 앞에 쓰고요. 아파트 단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일반 단독주택 이런 데는 쓸만한 게 없잖아요,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친절, 성실, 행복, 사랑, 박사, 부자 뭐 이런 거 많아요. 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박사 학위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물, 부동산에 대해서는 만물 박사라서 적어놨고 학위는 없다 이러더라고요. 석사 부동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봤죠, 그런 거? 예, 어쨌든 이 앞에다가 이 말만 들어가면은 나머지 추가로 적는 건 상관없다. 그래서 LBA 법률중개사 영어로 LBA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거 적어놓은데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데는 보니까 아다라시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런 것도 적었더라고요. 스바라시, 아다라시 적어도 상관없어요. 예, 가능해요. 영어를 적든 일본을 적든 또 적어도 상관이 없다. 자, 이 두 가지 명칭을 써야 되고요. 근데 간판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했죠. 유리창에 선팅해도 상관없다고. 이 명칭은 꼭 간판을 달 필요는 없어요. 근데 5개 강고물이 간판이에요. 5개 강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강고물이 간판이다. 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성명.
시험에 전화번호 표기해야 된다. X입니다. 전화번호 표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간판에 보면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그건 업무사항은 아니라고 알아서 전화번호, 보통 옛날에는 전화번호만 적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간판 보다 보면 허가번호 또는 등록번호 이런 거 적어 놓은 것도 봤죠? 업무사항 아니라고. 업무사항은 아닌데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걸 더 적었다고 해서 위반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성명만 표기하면 돼요. 5개 광고물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간판 실명제를 실시하겠다. 이게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가지고 개정된 사항이 옛날에 없다가 그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할매집 해가지고 할매 사진 나와 있는 거 있죠? 자기 얼굴을 해놓고 사기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얼굴을, 이름을 적어놓고는. 그래서 간판 실명제, 간판에만 성명 표기하면 되고 유리창에 썬팅만 하려면 성명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자, 벌칙인데 무등록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표시하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꼭 이 명칭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변호사가, 공승배 변호사가 만들어 놓은 게 노이즈 마케팅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된대요. 소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까지 이름 다 알잖아. 공승배라는 변호사 이름을.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 중개업 한다고 지금 고발된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트러스트 믿음, 뭐 신뢰 이런 뜻이잖아요. 성실 부동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왜 트러스트라고 썼겠어요? 개업공개사들은 사기치지만 나는 안 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트러스트, 믿음, 성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지금 그 변호사도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례는 개업공개사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 벌금 300만 원 정도 선고받았어요. 무등록자가 이런 명칭을 쓰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번째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명칭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다른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를 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쓰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써놓고 추가로 컨설팅 전문 이런 거 써도 상관없어요. 세무상담, 법률상담 이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예, 공인중개사법은 위반 아닙니다. 그런 걸 써도.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이고 세무사법 위반입니다. 세무상담. 근데 지금 지나다니다 보니까 많이 적어놨죠? 민원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민원제기하면 세무사들이 지나다니면서, 왜냐하면 세무사협회에서 건의해가지고 법이 바뀌었어요. 법무사는 등기는 법무사한테 의뢰하는데 세금은 세무사한테 의뢰 안 하고 그냥 막 개업공개사 거의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세무상담이라는 말도 적으면 안 돼요. 세무사법의 위반이에요. 단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개업공개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 중개인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에 복덕방 하다 자격증 없이 하는 분들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중개인. 우리 책에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소위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험에는 이 중개인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칙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중개인이 자격증이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즉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개업공개사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 4가지 벌칙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이런 법에 위반된 간판을 달고 있으면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X입니다. 단지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 비용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 간판 철거는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행정 대집행법. 간판 철거 안 한다고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고요.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그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미군 기지 평택으로 옮기니까 그게 평택에 있는 분들 막 극렬하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안 돼.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법 대신 집행해버린다고요. 그렇게 저항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그러겠죠. 대부분 돈 많이 받으려고. 그냥 순수히 물러나면 돈 많이 못 받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만 철거할 수 있다. 지금 103페이지, 104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까지 했어요. 105페이지에 그 행정대집행법 양가로 2번 간판 철거할 수 있다고 했죠?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고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간판 철거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기역, 사무소 이전한 경우 옮겼으면 다시는 안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옮기지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이전은 안 하겠죠, 사무소? 그러면 옛날 간판은 떼야 된다고요. 철거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니은 폐업한 경우 폐업하면 다시는 안 하려고 일단 생각하고 폐업하지 7일 있다 다시 하려고 생각하면서 폐업하는 사람 없겠죠? 그 폐업하면 간판 철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디귿에 등록 취소돼도 폐업해야 된다.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안 되잖아요. 거기서 3년이나 안 되는데 간판 3년 동안 달아놓으면 안 되겠죠? 그 밑에 박스에 있네요. 휴업.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다. 휴업은 원칙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도 6월의 범위 내에서만 업무 정지할 수 있어요. 그 6개월 정도 문 닫았다고 해서 간판 뗐다가 다시 달려고 하면 몇백만 원 들어요. 간판 새로 달라고 하면. 그 차 같은 거 와가지고 이게 뜨는 차 같은 거 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몇백만, 100만 이상 든다고. 6개월 정도는 그냥 휴업을 하려면 휴업이라고 써붙여놓으면 굳이 간판 안 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간판 떼야 되는 거 세 가지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휴업이나 업무 정지의 경우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 105페이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입니다. 아까 그게 104페이지 그 성명 표기 방법 양가로 이번에는 보면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은 간판을 말하는 거고요. 5개 광고물은 간판이고 105페이지에 표시 광고, 광고라는 말이 둘 다 들어가잖아요. 5개 광고물이라는 말도 있고 표시 광고라는 말도 있죠. 헷갈려요. 5개 광고물은 간판이고요. 표시 광고는 임대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충격받은 게 상가에 셔터 내려놨어요. 셔터 내려놓고 임대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적혀져 있어요. 여기 전화해보면 이 임대인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개업공개사가 받습니까? 전화하면? 여러분들은 잘 아네. 저는 임대인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길래 전화해보면 전부 다 중개사무소에 전화 받더라고요. 전화해보면 현실적으로 벼룩시장 같은 거 교차로 이런 거 나와 있는 것도 전화해보면 거의 주인이 아니고 부동산이 전화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은 그냥 다 부동산 제가 다 써있던데. 그래, 이제는 써야 된다고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받는다고. 이게 집주인인 줄 알고 전화해보면 엉뚱한 사람이 전화 받다고요. 개업공개사가 전화 받으면 이제 개업공개사라는 걸 표시해야 돼. 안 하면 이제 처벌받는다고요. 워낙 이런 게 많으니까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런 말이 없었다고요. 그럼 개업공개사면 개업공개사라고 써붙여야 된다고요. 4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돼요. 개업공개사면 사무소, 명칭, 사랑공인중개사,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원래 소재지면 번지수까지 적는 게 소재지예요. 리동 플러스 번지수까지 적는 걸 소재지라고 그래요.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재지란 소재 플러스 집은 소재는 리동, 집은 부여 단위가 리동이잖아요. 같은 리나 같은 동에는 같은 번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없죠.
여기가 원평동이 무슨 동이에요? 평원동? 원평동이 아니고 원평동은 구미에 있구나. 제가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평원동 1동 2동 있어요? 없어요? 원주에 1동 2동 있는 거 없어요? 동? 아무것도? 오래된 게 보통 1동 2동 있죠? 명륜 1동 2동 이런 동에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1동 2동 옛날에는 이런 데 하면 안 됐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도시및 주거환경영법이 2003년부터 제정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게 재개발이 가능해. 단독주택도. 옛날에는 단독주택은 재건축이 안 됐었어요. 옛날에는 아파트만 가능했고, 사실상. 주택법 적용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100% 동의받아야 되니까 불가능하다고요. 100% 동의를 해주는 게 없잖아요. 민주주의에서.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쨌든 뭐 지금은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다 가능해. 단독주택도. 그러면 명륜 1동에 1번지는 명륜 1동에도 있고 2동에도 있을까요? 아니면 둘 다 합해서 같은 번지수 하나밖에 없을까요? 답은? 합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 1동, 2동 이런 거 검색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 찾아갈 때 보면 없어요. 1동, 2동 없잖아요. 같다고. 1동이든 2동이든 같은 동에는 그 법정동, 행정동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법정동, 행정동.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법정동은 3본 신도시라고 하는데 3본동 하나밖에 없어요. 법정동은. 행정동은 엄청나게 많아요. 신도시 전체가 신도시라는 말을 쓰는 거 하고 택지지구라는 말을 쓰는 거 무슨 지구? 여기 혁신도시는 신도시라고 그래요. 지구라고 불러요. 지구. 100만 평이 안 되면 지구라고 그러고 100만 평이 넘으면 신도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저기 3본 신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신도시인데 동 하나밖에 없다고. 법정동은. 행정동은 여러 개가 있어요. 행정 편의상 부여한 동은. 그래서 결국은 이 같은 동에는 1동이든 2동이든 동 하나, 번지수 같은 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소재지인데 그 국토부 물어보니까 그럼 소재지 이거 길게 다 적어야 되냐 물어보니까 뭐 그냥 서울 어디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적어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기, 과천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지 적어야 됩니다. 연락처 적어야 됩니다. 성명도 적어야 됩니다. 성명. 아까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된다고 했죠? 광고할 때는 성명만 적으면 안 된다고요. 연락처도 적어야 되고 소재지도 적어야 되고 사무소 명칭, 누구누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까지 다 적어야 된다. 이걸 안 적으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무등록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무등록자가 이런 광고를 해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자기 건물인데 건물주가 보통 다가구 같은 거 원룸주택 같은 거 보면 벽에다 붙여놨더라고. 핸드폰 적어놓고 주인 직접인데 그런 거 쓰는 거 봤죠? 네. 그거는 불법이다 아니다. 아무 이름도 안 적고 핸드폰 번호만 딱 적어놨어요.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건물주가 하는 건 상관없어요. 무등록업자라는 말은 직업적으로 남의 걸 중개하는 사람을 말이죠. 업이라는 건 직업의 줄임말이죠. 무등록업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무등록업자가 이런 광고 해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 건물주는 자기 건물 자기가 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업공개사면 반드시 명칭 표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면 그럼 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는 광고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 지금 직방, 다방 이런데 스마트폰 어플은 다 하더라고. 실장이 교차로 같은데 그건 위반이에요. 민원 제기하면 위반이라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광고하면 안 되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물어보니까 꼭 광고하려면 개업공개사가 등록할 때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 번호 또는 사무소 번호를 적고 추가로 실장 해가지고 따로 번호를 하나 더 적는 건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실장 번호만 적어놓고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하나도 안 적어놓으면 위반이에요. 현실은.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은, 왜냐면 제 조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광고비도 다 낸다더라고. 그래가지고 8대2로 먹는데 자기가 80% 먹고 사장이 20% 먹는데 사장은 아무것도 돈 들어간 거 없어. 그냥 20%만 먹어요. 중개 자기가 뭐 한 1,000만 원 넘게 가져간다더라고. 그럼 사장은 가만 앉아서 200만 원 먹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넘게 가져가면 20% 먹으니까 광고비도 다 지분이 되고 현실은 그러는데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안 된다고. 실장 명의로 광고하는 거 안 된다고요. 반드시 사장 광고해야 되고 꼭 하고 싶으면 실장 해가지고 추가로 더 적는 건 상관이 없다라고. 사무실 연락처 적어라고 그러잖아요. 예,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등록 신청서에 게재된 핸드폰 번호 또는 사무소 번호 적으면 돼요. 사무소 번호 적어도 사장 이름부터 먼저 적으면 보통 보면은 실장이 자기 핸드폰 번호 제가 자기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은 무슨 강호동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 같은 거 주잖아요. 보면은 테이블마다 다 소사장제예요. 소사장제. 자기 테이블로 와야 돈 되는 거예요. 나무 테이블 가버리면 소용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거 봤잖아요. 분양 사무소에도 오면 오기 전에 실장 핸드폰 번호 적어가지고 문자 오잖아요. 이게 반드시 오기 전에 연락하고 실장 찾으세요. 와가지고 플로에서 제 이름 찾으세요. 이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자기가 찾아야 자기가 해야 한 건 MGM 받는다고 한 건당 수당 3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현실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거 현업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실장이라도 이거 실장 명의로 하면 안 된다. 다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 배웠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현업에 가면 무감각해져요. 이거 배웠던 거 다 잊어먹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 하기 힘들죠? 시험 볼 때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시험 보고 나서도 이런 게 있다고 알고는 있어야 돼. 모르고 그냥 천만지축으로 위반하면 언젠간 한 번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식하게 하면은. 알고 조심조심 하면서 간혹 100% 위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공동중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대충 하는데 저 혼자 막 완벽하게 하려면 짜증내고 계약 깨질 수도 있어요. 너무 혼자서 막 자꾸 별나게 하면. 그런 건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동중개하면. 다음부터 공동중개 하려 하겠어 안 하겠어? 제 혼자만 막 별나게 하면 자기는 대충 하는데 저 혼자 그러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쩔 수 없이 그게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10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06페이지 거기 메뉴에 무등록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야기죠. 그 보조원도 무등록자잖아요. 따지고 보면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자, 107페이지 사무소 설치 기준입니다. 아까 이중사무소 하면 안 된다. 앞에서 했죠? 사무소 2개, 3개. 이중사무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격증 딸 필요 없잖아. 한 사람 딴 거 가지고 자격증 사무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사용하면 되겠죠. 양도대회나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이중사무소를 허용한다는 말은 혼자서 막 10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면 되니까,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안 된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1개밖에 안 된다. 만약에 원주시청에 등록을 했다면 사무소는 원주에 하나밖에 안 된다. 문막에는 뚫을 수 있어요. 문막도 원주시 가능하네요. 문막에 두는 거는 가능하네요. 여주 이런 데는 안 되죠. 여주나 강릉에 두는 건 안 된다고요. 횡성에 두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횡성 가서 횡성군은 따로 있죠. 횡성에 가서 중개하려면 횡성군에 등록해야 된다고요. 등록한 데다 사무소 둬야 된다고요. 집은 원주에 있으면서 횡성에 가서 등록하고 횡성서 중개하는 가능하죠? 그건 가능해요. 이사는 갈 필요 없어요. 근데 등록은 했다면 그 등록한 지역에다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고요. 동그라미 2번 법인. 다만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법인은. 사무소 원래 개인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이게 회사예요. 회사. 법적으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회사의 경우에는 지사, 지점을 둘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일반 회사에서는 지사, 은행 같은 데는 지점, 그걸 갖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개인은 분사무소 안 됩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이중사무소 좀 전 시간에 했잖아요. 1년 이하 이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한다. 108페이지 양가로 2번 이것도 했어요. 전 시간에 했는데 임시중개시설물을 소위 떴다방 임시로 설치하는 거 모델하우스 앞에 이중사무소하고 똑같다고 했죠. 1년 이하 이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요즘은 모델하우스 앞에 이런 데 분양하는 데 가면 이중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신에 파라솔 같은 거는 설치해놨지만 중개사무소라고 이름 플랜카드 같은 건 안 붙여놨어요. 그냥 파라솔 같은 거는 있어요. 있지만 판례가 거기 앉아서 중개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판례는. 왜냐하면 네가 설치했냐 물으니까 나는 설치 안 했다. 그냥 지나가다 있었어. 그냥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처벌 안 받아요. 그래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요즘은 누구누구 중개사무소 이런 거 안 붙여놨잖아요. 파라솔 같은 거는 있어도. 그럼 사실상 처벌하기 없어. 단속하러 오면 거기서 앉아있다가 나와버리면 너 그 왜 앉아있었냐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있었다 이러면 처벌하기 힘들어요. 심정적으로는 위반했지만 법으로는 오직 증거만 가지고 처벌하거든요. 증거 없으면 무조건 오리발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 파라솔을 왜 설치하냐 제가 현업에서 중개업을 해보니까 파라솔 설치 안 하면 MGM이라고 그래요. MGM 현업에서는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돈 주는 걸 MGM 멤버스 겐 멤버스 해가지고 다단계하고 비슷한 거잖아. 사람 한 명 소개시키면 돈 주는 걸 현업에서는 MGM이라고 그래요. MGM 받으려면 천막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설치만 해놓고 실제 보통 여자분들 줄 서가지고 있다가 지나가면 뭐라고 하냐면 전화번호 좀 주세요. 피 붙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업무 협약서가 있어요. 그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그 전화번호를 입력해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입력해놓으면 그 사람이 분양받으면 MGM 300만 원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뭐 헌금전에 그냥 분양받으면 돈 받는 거니까 MGM. 왜 그렇게 하겠어요? 분양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청약을 해놓고 계약까지 연결된다고요. 안 그러면 청약률은 뭐 100대 1인데 나중에 계약은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피가 안 붙을 것 같으면. 근데 막 뜻다방이 나와서 자꾸 전화번호 달라 피 붙으면 연락하겠다 이러니까 아, 이거 분양받으면 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분양받을 거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현실적인 현업도 하고 제가 강의도 하고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강의만 하고 이거 현업 안 해본 사람 이런 거는 모르죠. 현실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많이 봤죠. 돌아가면서 막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거 많이 봤죠.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은. 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당 10만 원 주고 제 여친, 사귀는 여친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친구 10만 원 주고 하라고 했어요. 네가 사람 모집해가지고 그 대신에 거짓말로 전화번호 적었다 적발되면 10배 배상한다. 그리고 진짜로만 적으면 10만 원 하루에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하루 종일 하면 한 건은 걸려들더라고요. 한 건이면 300만 원 MGM 받잖아요. 그럼 일당 10만 원 주더라도 그게 더 낫죠. 그 분양하는 데마다 전부 다 가서 그렇게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 혼자서 다 못하는 남자가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여자분들 해야 돼요. 남자들은 취직할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는 세계적인 추세라고요. 자, 그래서 109페이지를 보면 소위 떴다방이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이라고요. 영업금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영업이라는 말을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다 업무라고 해요. 업무. 뭐 같은 의미인데 영업은 천박하다 해서 법조문에는 영업이라는 말은 없다고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떴다방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요. 그 떴다방에서 예를 들면 전화번호 받는 거 그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죠. 전화번호 분양받으면 피 받아주겠습니다. 그거는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전매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가능하죠. 피 받아준다고 했지. 전매 제한 기간 중에 피 받아주겠습니다. 그런 말만 구체적으로 안 했다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전매 가능할 때 피 받아주는 거는, 프리미엄 받아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1번 했던 내용입니다. 분사무소 둘 수를 있습니다. 안 둬도 됩니다.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특수법인이 뭐냐면
특별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불러요.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게 특수법인이에요. 암기 안 해도 돼. 지금 책이 안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열거 안 돼 있잖아요. 그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단위농협 이런 게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주된 사무소와 함께 한 개의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되는 것이지 분사무소가 주된 사무소와 별도의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 취소되면 분사무소도 같이 업무 못해요. 등록을 두 번, 이중 등록은 아니라는 이야기에 그냥 분사무소를 하나 더 둘 수 있는 거지 등록을 두 번 하는 것은 아니다. 4번 분사무소 관련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내드린 걸 한번 보시면 내드린 거 4번에 보면 4번에 맨 밑에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책임자 자격증 4번 제출 안 한다. 왜? 책임자 가짜 자격증일 수 있으니까 법인만 분사무소 가능하다. 개인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프린트 4번 숫자 제한 U 있다. 숫자 몇 개만 가능하다고요? 분사무소? 이 숫자 제한 U 이 말은 숫자 제한이 있다 이 말은 이게 분사무소 숫자 제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무소는 하나밖에 안 된다. 근데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하나만 된다 이 말이에요. 원주에 본사가 있으면 원주에 분사무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또 원주에 본사가 있고 횡성에 분사무소 2개는 안 된다고 1개밖에 안 된다. 그걸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대형법인이 들어오면 만약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되는 분사무소가 있다면 먼저 한 명이 선점하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 지금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로 이런 거는 뭐 한 2,000개도 넘으니까 같은 시군구에도 여러 개잖아요. 지금 분사무소는 하나밖에 안 된다고 시군구별로.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영업 잘 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여러 개 둘 수도 있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둘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주장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제가 프린트 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4번에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모두 다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정리해 놓은 게 전부 다 지금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110페이지 동그라미 4번 분사무소 설치하더라도 110페이지 교과서 당의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원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서울 강남구에 분사무소 두려면은 강남구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낼까요? 원주시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낼까요? 강남구. 원주시입니다. 반대로 말해 반대로 생각하는 거하고 답을 맞추고 싶으면 가슴 속에 있는 거하고 반대로 대답하시라고요. 맞추고 싶으면. 근데 합격하고 싶으면 가슴 속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겠죠? 계속 틀려봐야 나중에 가슴에 사무쳐서 통계를 해보니까 7번 틀리니까 8번째 맞추더라고요. 계속 물어보니까. 자꾸 틀려보는 게 진실대로 대답하는 게 좋겠죠. 합격하고 싶으면 가슴 속에 있는 대로. 근데 남 모르는데 잘난 척 하고 싶으면 가슴 속에 있는 거 반대로 대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왜냐면 지금 강남에 분사무소 있고 원주시에 있으면 어디다가 신고한다 했어요?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원주에 본사가 있으면 원주시장한테 분사무소 설치한다고 신고해요. 그러면 당연히 원주시 조례고요.
그러면 강남에 분사무소 있어도 강남에 있는 분사무소 신고 필정은 원주 시장령으로 돼 있어요. 주된 사무소에다가 한다 했잖아요. 등록관청 신고를. 그 신고 필정도 원주 시장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요. 자, 110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기준의 심사 방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지역 요건 좀 전에 그 프린트 보고 다 말했어요.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본사 있는 데는 안 된다 했죠? 네. 거기 맨 밑에 그래서 박스에 있네요. 1개소 초과 금지, 2개소 이상 설치는 같은 말이다. 이상 초과. 초과의 반대가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초과의 반대가 이하죠? 이상의 반대가 이하냐고요? 미만이냐고요? 미만입니다. 이상의 반대는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고요. 이상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책에 있는데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 초과 미만은 그 숫자 제외. 그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이런 게 나왔어요. 엄마가 빵 2개 이상은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나갔다. 2개 이상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갔을 때는 엄마의 꾸중을 듣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빵의 개수가 몇 개인지 말하시오. 1개, 2개, 3개. 답은 1개입니다. 2개 이상 먹지 말라고 했으면 2개 포함해서 먹으면 안 돼요. 2개 이상 X 먹지 말라 했으니까 1개밖에 못 먹어요. 엄마한테 칭찬 들으면서 먹으려면 요걸 하든 말든 그냥 먹으려면 먹어도 되는데요. 2개 이상이면 2개도 포함해서 먹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1개를 초과해서 먹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다고. 1개를 초과해서 먹지 말라. 교과서 110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1개 초과 금지하고 2개 이상하고 같은 말이라고. 사무소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은 2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1개소를 초과하여 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는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같은 말이라고요. 잘 모르면 초등학교 1학년 수학책을 보든지 아니면 초과, 미만, 이하, 이상 이걸 좀 보든지 하세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헷갈리죠? 수학에서는 이상도 포함이 예? 수학에서는 이상도 포함이 여기서도 이상도 포함돼요. 여기서도 당연히. 그 2개 이상 둘 수 없다는 말은 2개도 포함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밖에 안 된다. 그 말하고 1개소 초과할 수 없다. 초과라는 말은 그 숫자 제외니까 1초과하고 2개는 안 된다 이 말이라고요. 그게 같은 말이라고요. 수학하고 여기하고 다를 수가 없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되죠? (111페이지) 분사무소 돌리면 분사무소만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보정 설정도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따로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돌려면 분사무소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아예 자격증 한 명도 없어도 중개업 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자격증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특수법인은. 그러나 일반 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책임지고 다 업무를 하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된다. 112페이지 방가로 4번 분사무소 신고 필정 교부 며칠 이내 해준다? 7일 이내입니다. 자, 우리 프린트 2장 내드리는 거 7일. 이 몇 번에 있어요? 7일이라는 숫자가 39번.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11번. 39번에 11번 밑줄 치십시오. 39번에 11번 보니까 7일이라고 돼 있죠? 왜 7일이냐? 등록 처분도 7일, 신고 필정 교부도 7일, 책임자, 그 자격증 있어야 된다는데 그 책임자가 교도소 갔다 온 지 3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돼요.
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책임자 되면 안 되겠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직원으로 취직하는 것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한다고요? 오늘 등록증, 자격증,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하면 즉시 재교부 해준다 했죠? 분실해가지고 재교부 신청하면 아까 즉시였잖아요. 즉시. 근데 처음에 신고하면 신고필증 교부는 즉시 해주는 게 아니고 심사해가지고 7일 이내에 해준다고요? 심사해가 적법하니까 신고필증을 교부해줬고 교부받았는데 분실하면 다시 달라고 하면 즉시 재교부 해준다고요? 재교부는 즉시인데 처음 신고필증 교부는 7일 이내예요. 7일 이내. 7일 30 몇 분에 있다고요? 프린트 내드린 거 39번 7일 15개 있잖아요. 7일 15개. 7일. 그 2차 과목은 쉬워요. 이렇게 공법도 마찬가지 7일, 뭐 10일 그냥 단순히 숫자 암기하면 되지. 왜 7일, 6일이 아니고 왜 7일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이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에 7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7일입니다. 7일. 지금 볼 때마다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너무 깨끗하면 남을 것 같아요. 내 손때가 묻어 있어야 돼요. 그 나중에 체크는 돼 있는데 다시 찾아보는데 기억이 안 나면 누가 밑줄 치놨지 이렇게 깜짝 놀란다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밑줄 좀 치놓으셔야 돼요. 112페이지 신고필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입니다.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해야 되고요.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을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주에도 있었는데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암기사항 25번에 보면 메뉴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25번 체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25번에 체크돼 있냐고 안 돼 있냐고요? 안 돼 있어요? 지난주에 체크했는데 이거 등록상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지난주에 3번 체크했는데 오늘 4번도 밑줄 치시라고 4번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 그럼 또 10일도 이 프린트에 또 10일은 10일대로 정리되어 있어요. 10일은 10일대로. 10일은 40번에 보면 있어요. 40번. 40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있어요. 이게 6가지라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있죠?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숫자 나오면 찾아보시라고 다 정리는 해놨으니까 2장밖에 안 되니까요. 113페이지 신고필증 맨 밑에 방가로 6번 신고필증 재교부는 즉시 해준다고 했어요? 지체 없이 해준다고 했어요? 즉시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 수수료는 내야 된다. 그 113페이지 맨 위에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이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체류지, 분사무소 설치 이유 적어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 이유 적어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올해 시험에 출제됐다고. 이게 114페이지 엄청나게 어려워요. 서식까지 정확하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어요. 115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 작년까지는 모든 사진이 반명 안판 사진인데 올해부터는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3.5 곱하기 4.5cm. 반명 안판은 3 곱하기 4cm입니다. 여권용 사진은 여자분들은 귀도 나와야 되고 눈썹도 나와야 되죠. 여권용 사진. 그 여권용 사진은 뽀샵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요? 되긴 되는데 이제 공항에 외국 나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려요. 저거 너
맞냐 자꾸 물어봐요. 지금 미국 같은데 오늘도 신문 보니까 미국에 85명 거절됐더라고. 입국. 저도 입국 거절된 적이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어디서 잘 거냐 묻더라고. 근데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호텔 나중에 보니까 호텔 잘 때를 말하는구나 그거 싶어가지고 호텔 이름을 잊어먹고 갔어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가방 안에 어디 그거는 있는데 어딘지 다 찾아봐야 돼. 가방 그 짐 안에 들어있다니 짐 다 나와가지고 꺼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들어가서 3시간 있다가 못 들어가고 어디 잠인지 모르면 못 들어가요. 미국 같은데. 그럼 옷 다 벗겨가지고 조사하더라고. 따로 오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115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보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신고 필정 보면 시장, 군수구청장 도장이 있는데 만약에 본사가 원주시에 있고 서울 강남에서 신고할 분사무소 설치하면 강남에 있는 신고 필정은 요거 그려놓고 중개업을 하는데 맨 밑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원주시장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강남구청장이라고 했어요? 원주시장이에요. 원주시장.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까지 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면요. 자,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신고입니다. 옛날 거 시험에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옛날에는 승인 받았는데 지금은 신고입니다. 신고. 그 신고기 때문에 신고는 민원인이 적법 요건만 갖춰서 신고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이건 거부 못해요. 무조건 설치할 수 있어요. 요건만 맞으면 시군구별로 하나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한다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사실상 주된 사무소 이 말은 사족이에요. 중복 표현이에요. 그냥 등록관청이라고 해도 법제 구조에 보면 등록관청이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처갓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가라고 하면 집가짜니까 집이라는 말을 따로 안 써도 되죠. 근데 우리 흔히 처갓집 이런 말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중복 표현 주된 사무소 이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시험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도 출제됐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정을 며칠 이내에 교부해 준다고요? 7일 이내에 교부해 줍니다. 7일 이내에 교부해 준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해야 된다? 뭘 해야 돼요?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지체 없이. 여기는 또 지체 없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고 필정 교부는 7일 이내입니다. 또 신고 필정 분실해서 재교부 신청하면 즉시 재교부합니다. 짜증나요? 안 나요? 지금 시험에 이런 거 낼 수 있다는 이야기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지체 없이 신고 필정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그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어디에 있냐면은 113페이지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프린트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구비 서류는 4번에 있습니다. 4번.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프린트는 4번이고 교과서는 11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3가지입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3가지. 세 가지를 제출을 해야 된다. 우리 책에는 지금 5번까지 적어놨죠? 113페이지에는. 근데 4번은 건축물 대장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된다.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번호가 5번까지 있으니까 저는 좀 전에 3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했잖아요. 4번 제출 안 한다는 뜻이고요. 5번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책임자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 그래서 제 프린트 4번에 보니까 자격증 4번 미제출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번째 적어놨죠?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자격증 위조해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 이제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제출할 필요 없고 직접 시도의사에게 확인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만 치버리면 다 떠요. 이 사람 자격증 언제 땄다 이게. 그러니까 자격증 4번은 제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출하는 서류는 3가지예요. 우리 책에는 113페이지 5번까지 적어놨지만 실무교육 서류, 제출하는 서류,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입니까? 4번입니까? 4번입니다. 51번에 제 프린터 51번에 보면 제출, 첨부, 반납해야 되는 거 50까지 적어놓고 51번을 동그라미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 밑에는 별표 해놨어요. 51개를 적어놨어요. 그게 보면 원본인지 4번인지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 안 써도 된다 했죠? 51번에 보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 50번까지 있잖아요. 그 51번도 있는데 51번은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별표로 해놨어요. 51번을 50번 밑에 그 51개 서류 제출해야 되는 거, 실무교육 수료증은 4번이에요. 4번. 원본이 아니고 4번이에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인데, 사무소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면적 제한은 없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된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다. 지난주 했어요, 이거 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이전 후의 사무소. 모든 사무소 요건은 똑같아요. 불법 건축물은 안 돼요. 주로 불법인 거 있어요. 피로티 구조로 돼 있는, 피로티, 이번에 지진에 가장 약한 게 피로티 구조라고 돼 있죠? 피로티 구조가 뭐예요? 기둥만 있는 거, 1층에 주차로 쓰기 위해서 기둥만 있는 거 있죠? 포항에 보니까 다 휘어지더라고, 기둥이. 근데도 그 뉴스에 나가니까 못 나가게, 어느 아파트 그렇게 휘어졌다 안 나왔잖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못하게 해가지고 아파트 이름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특히 다가구는 막 거의 다 기둥만 있는 거는 기둥 다 휘어지더라고요. 그게 피로티 구조라고 그래요. 피로티 구조. 그 피로티 구조 1층에는 원칙적으로 그 중개사무소 할 수 없어요. 대부분은 보면은.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거의 주차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불법으로 그게 사무소 해놓은 거 있어요. 보면. 근데 지금 사무소 하고 있는데도 인수받으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관청에 다른 사람 하고 있는 장소 받았는데 왜 안 되냐 하니까 그때 난 근무 안 했으니까 옛날 거는 옛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더라고. 나는 안 된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때 근무 안 해서 나한테 왜 옛날 거가 따지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수받으려면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라도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게 또 뭐 있다.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정설정, 증명서류. 이 3개만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자격증 4번 제출 안 한다.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지만 건축물 대장 떼가지고 제출할 필요 없다. 왜? 건축물 대장은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자기들이 그냥 보면 되잖아요. 굳이 돈 주고 떼오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뭐 건축물 대장 이런 거는 돈 안 줘도 민원 24에 들어가면 정부 24라고 요즘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냥 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도 정부 24에 공짜로 뗄 수 있죠.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주민등록 등본 떼려고 하니까. 근데 또 떼려고 하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겁이 나서 떼려고 하다가 안 하고 그냥 동사무소 가서 그냥 지금 뗄 예정인데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집에서도 등본 뗄 수 있어요. 자, 그 암기사항은 지금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사무소에 대해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이제 11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15페이지까지. 자, 이때까지 한 것 제목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주에 우리가 목적 했습니다.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2조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용어 정의가. 용어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3조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했고요. 4조부터 8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9조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할 때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게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무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12페이지 문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12페이지 26번입니다. 26번. 옳은 것은 했는데 12페이지 26번.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도 한 개소에 하나에 설치할 수 있다. 등록은 원주시에다가 등록해놓고 사무소는 쭉 강릉에 갖다 하나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했죠? 반드시 그 업무를 할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등록을 하고 거기 등록했으면 사무소도 반드시 등록관청 안에 두어야 되지만 주소는 상관없다 했죠? 이제 KTX 타고 서원주에서 저 강릉 가서 중개업해도 돼요. 주소는 원주에 돼 있어도 등록관청은 강릉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등록관청에다 사무소 두어야 합니다. 부칙,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소위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소속공개사를 고용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거는 아직은 안 배웠는데요. 안 됩니다. 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이건 배우지 않았고요. 3번.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에. 이것도 아직 안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한 개소에 하나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원주시에 본사가 있는데 원주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X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5번이 답입니다. 지금 암기사항 그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전부 다 어디다 한다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신고 필정 교부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주죠. 분사무소 관련된 거는 원칙적으로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원칙. 암기사항 4번 보세요. 4번. 그 프린트 암기사항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전부 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암기사항 4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2개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다만 지금 까만 별표 2개 예외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은 걸 하면 힘들까봐 안 했는데 2개는 아니고 나머지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공동사무소, 옛날에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부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